제가 이제 영상에서 많이 은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시를 하고 있는 과정, 뭐 특목고 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입을 한다든가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혼자 준비했는데 특목고 들어갔다, 외대부고 들어갔다 이렇게 글을 남기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들어가서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원래 천재라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외대부고 입시나 특목고 입시, 과거 영재고 입시에서 보면 아이들이 보통은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공부를 잘했었어. 혼자 힘으로 굉장히 잘했다가 학원도 안 다녀봤는데 딱 노출이 되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없고 이제 자존감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막 떨어지면서 거기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준비라는 거는 발생 확률이 20%가 넘어가고 그로 인한 손실 확률이 50%가 넘어가면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댓글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만한 댓글들이 있어서 우선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분께서 회복 탄력성, 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충격이 옵니다. 제가 그 이유는 다 압니다. 또 10달 동안 배에 끌어안고 있었다가 아이 낳았는데 내 피덩이잖아. 내 사점이잖아.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집에서 또는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집에서 밥 챙기고 얘 맘만 먹이고 뭐 똥기저귀 갈고 이러면서 키워가지고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사회 나갔어. 그러면 이 평가가 내 평가가 되는 거야. 엄마들 마음에서. 제가 그거 너무 알거든요. 아는데 어머니 그거 엄마 평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많이 분리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에는 부모님이 열심히 잘해줘도 애들이 막 금쪽이 반쪽이 이런 거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 이제 입시 준비하시다가 너무 실망을 한 거죠. 될 것 같았는데 안 돼서. 그때는 이제 어머니 좌절하고 계셔도 돼요. 그냥 애만 좌절 안 시키면 돼요. 그 대신에 어머니가 이걸 시도하다가 의미 없다.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이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요. 성공을 목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탑을 노리고 가는 이유는요. 최고를 노리고 가야 평균을 칩니다. 평균 이상만 살아도 아이들 다 행복할 수 있는데 평균 이상을 살려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백조 있잖아요. 백조가 참 유유자적 떠 있잖아요. 걔가 물 밑에서는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둥돼야 그렇게 고고한 척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지금 보면 유튜브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있는데 실상은 저도 열심히 막 코피 터져가게 일을 하고 힘들어서 개개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 감정 이것 또한 지나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머니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시면 아이에 대한 계획 세울 때 좀 에너지가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쵸. 우리 아들 딸들 직장 잘 가고 잘 결혼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건강하게 잘 살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리고 이제 저의 그 열혈 시청자분 한 분이죠. 네. 아침 방송 애청자 1인 엄마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회복 탄력성 가진 아이들의 판단을 어떻게 하시나요? 객관적으로 엄마 입장에서 판단하면 오류가 있을 것 같아요. 검사 같은 걸 받아보면 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결과를 보고 하는 거지 아이의 그냥 단순 성향만 보면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되게 울보였어요. 저 별명이 울보였거든요. 국민학교 때 이러면 나이가 나오는데 국민학교 때 제가 지금하고 외모가 달랐어요. 지금은 약간 이렇게 남자스럽잖아요. 그때는 약간 여자애처럼 생겼었는데 얼굴도 막 뽀얗고 눈도 더 크고 지금은 이제 남자같이 못생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울고 다녔는데 부모님이 항상 걱정하셨던 게 뭐냐면 겁쟁이에 울보에 뭐 이러니까 쟤는 이런 회복 탄력성이 없을까 봐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제가 웬만한 거에 눈 하나 까짝을 안 합니다. 저는 지금 몸이 조금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신체 일부도 온전치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고, 제가 신체 일부를 조금 잃었어요, 기능을. 근데 그 기능 잃었을 때도 반쪽은 남지 않았나? 뭐 이런 주의로 갔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뭐냐면 생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공간이나 이 사회나 이 무리 안에서 생존해서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고통스러운 어떤 자극들을 씹어 삼켜 넘길 수 있게끔 본인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 내면이라는 건 학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 탄력성은 결국에 마음의 힘이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 자극에 대해서 무뎌지고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제가 되게 좋은 댓글 하나 있어서 또 다른 구독자분이신데 와하하 하면서 웃으셨어요. 선생님 진짜 최고이십니다. 요즘 아이들은 약간 불편함, 조금 힘든 정도도 견디려 하지 않죠. 제 아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생인 지금까지 최상위권 성적입니다. 시험 때 밥 거르고 잠 줄이고 쉬는 시간에도 남들 놀 때 공부하고 아프면 약을 먹고 하고 우울하면 울면서 공부합니다. 공부하다가 힘들어 호흡곤란도 오고 책 집어던지고 박박 찍고 그랬어요. 울면서 책 꼬매고 다시 공부하고 과정을 겪고나니 지금은 고비가 와도 넘기는 방법까지 만들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힘을 길러보세요.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어머니가 되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결국에는 겪어야 돼요. 결국에는 그걸 겪고 아이들이 그것들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스웨덴이 마스크 다 벗자, 자연방역 해야 된다.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상은 세포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기가 치료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라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라는 건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는 이게 복제되는 단계에서 변종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항상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면 또 잘 견딜 수 있게 되고 비슷한 것이 들어와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면역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회복 탄력성 결국에는 내가 실패나 좌절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는 건데 결국에는 실패나 좌절을 직접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면 부모로서 뭐를 해줘야 되나? 저는 위로 같은 거 잘 안 해줍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과 부모가 책임질 수 없음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게 저 맞다고 봐요. 왜냐면 그래야 기댈 데가 없을 거고, 기댈 데가 없다면 어떻게든 해볼 거니까요. 회복 탄력성이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경험하다 보면 아이가 찾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 방역을 하는 거를 해야 된다. 근데 그때 이제 좀 쌍욕을 많이 먹었죠. 우리의 폐 섬유하면 본인이 책임질 건가요? 막 이렇게 항의하시는 부모님도 계셨는데, 독감에 걸려도 폐 섬유화는 일어납니다. 독감 환자 다 세보면 코로나 환자만큼 나옵니다. 거의 감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메르스도 그렇고 다 지금 독감화 돼 있습니다. 감기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우리가 입 가리고 있었던 거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면역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경험을 해야 아이가 회복 탄력성을 갖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면역처럼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완벽한 길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가 중간중간 또랑에 빠져도요, 면역이 생깁니다. 아이의 회복 탄력성이 길러질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경험하다 보면 아이가 찾습니다.